여기는 런던 소호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예약조차 어려울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며 큰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한때 소호를 대표하는 인기 레스토랑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전성기를 되찾기까지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대표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겪은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조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점차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레스토랑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을 이루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르메르입니다. 영국에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라벨르를 운영하는 셰프이기도 합니다. 한때 팬데믹 이후 외식 문화가 급변했고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로 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미식가들이 찾는 곳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신의 멘탈과의 싸움이었죠.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은 줄어들고 요리에 대한 열정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주방 분위기마저 침체되었죠. 집에 돌아가면 무기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소피아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10살 아들 리호와 함께 한국을 다녀오자는 것이었죠. 일도 일이지만 제 상황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소피아는 런던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영감을 찾을 수도 있으니 가보자고 한 거죠.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레스토랑이 위기인데다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을지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피아가 다시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일주일 동안 레스토랑을 닫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여행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걸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아내 소피아는 방학을 맞은 아들 리호를 위해 가족을 용인에버랜드로 데려갔습니다. 리호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면서 깔깔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런던에서의 복잡했던 생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리호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일해온 동안 훌쩍 자란 아들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 소피아는 가족을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나물과 장아찌, 김치, 그리고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 많은 반찬들이 조금씩 올려져 있고 색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듯 했어요. 프렌치 요리에서는 한 접시에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는데 한식은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순간은 된장국을 한 입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된장의 발효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음식과도 다른 향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깊이 있고 오랜 시간 익혀진 맛이었죠. 며칠 후 아내 소피아는 사전 예약해둔 한식 체험을 위해 저를 한적한 산속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숲길을 따라가다 보니 전통 한옥 스타일의 레스토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기가 맑고 상쾌했고 리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정갈한 한정식 요리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정식을 먹을 땐 못 보았던 바로 보쌈이었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의 질감에 살짝 당황했는데 식당 주인이 다가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삶아 부드럽게 만든 삼겹살이라 담백했어요. 쫀득한 식감과 깊이 있는 풍미가 완벽했습니다.
프렌치 요리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조화였죠. 전 식당 주인에게 요리하는 법을 알려달라며 런던에 있는 레스토랑 이야기를 했죠. 식당은 보쌈을 된장이란 접목시켜 퓨전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린 입맛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리호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뉴욕에 돌아가면 반드시 라벨르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짧은 한국 여행이 제 인생에 활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가슴에 품고 저는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에서 맛본 보쌈의 깊은 풍미를 프렌치 요리와 조화롭게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죠. 하지만 막상 보쌈을 직접 삶아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고기를 오래 삶아야 했고 특유의 냄새를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한식의 전통 조리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기를 삶는 과정에서 퍼지는 강한 향 때문에 주방 스태프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일부 직원들은 비린내나고 기름지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 보쌈을 맛보고 느꼈던 그 감동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된장에 서양식 머스타드와 꿀을 살짝 섞어 부드럽고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도록 조절했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허브와 양파, 사과즙을 더해 더욱 풍미를 살렸어요. 드디어 완성된 된장 보쌈은 기존의 보쌈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완성했을 때의 그 짜릿한 기분, 지금도 생생합니다. 드디어 라벨르가 새로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날엔 설렘과 긴장 속에서 첫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손님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들은 익숙하지 않은 조리법과 낯선 고기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라벨르를 찾아왔던 단골 손님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메뉴를 주문한 후 몇 입 먹어보고 접시를 밀어냈고 몇몇 리뷰에서는 전통적인 라벨르의 맛이 사라졌다는 혹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 중 일부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어요. 보쌈 요리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번거로웠고 기존 메뉴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도 홀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감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쌈을 처음 맛보았을 때의 그 강렬한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의 도전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아 레스토랑에는 곧 논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새로운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음식을 한 입 먹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런던에서의 프렌치 레스토랑에 한국 보쌈은 어울리지 않다며 대부분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레스토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단골 고객분들께 무료로 보쌈 시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된장 보쌈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객분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는데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던 고객분들도 한 입 맛보는 순간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그냥 보쌈이 아니네요. 된장의 깊은 맛이 정말 고기랑 잘 어울려요. 새로운데도 익숙한 느낌이에요. 손님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보쌈을 맛보며 신기해했고 감칠맛 나는 된장 소스에 반해 적극적으로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 요리는 레스토랑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뉴욕 현지인들은
익숙한 바비큐 스타일의 고기와 된장의 깊은 맛이 조화를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한국인 손님들은 친숙하면서도 색다른 변주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푸드 유튜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명한 이유는요, 맛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혹평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가 홀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유튜버는 곧바로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뉴욕의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한 메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보쌈이 들어간 요리라는데 글쎄요, 과연 괜찮을까요? 그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과 저는 속으로 제발 입맛에 맞기를 하고 간절히 바라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입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일으키며 유튜브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실시간 채팅창에는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곧 다시 한 입을 더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 라이브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도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유튜버는 점점 더 진지한 태도로 음식을 음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불안했어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보쌈을 낸다? 무슨 조합이지 싶었죠. 그런데 이거 대박인데요? 채팅창은 폭발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 입을 먹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요리를 넣어봤다가 아니에요. 발효 크림 소스의 깊은 감칠맛, 고기의 부드러움, 그리고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스타일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한식의 요소를 프렌치 방식으로 해석한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러더니 유튜버가 갑자기 직원에게 셰프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마 내 요리를 혹평하려고 부르는 것처럼 너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긴장감이 커졌지만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정리하고 유튜버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궁금해하는 질문에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요리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식을 경험하면서 요리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음식이 가진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는 걸요. 유튜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뉴욕에서 보쌈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레스토랑이 여기 아닌가요? 그 순간 실시간 채팅창은 터져나갔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그날 밤 라벨르의 인기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미식가들뿐만 아니라 한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라벨르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보쌈을 둘러싼 논란과 위기는 오히려 라벨르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활력을 되찾은 듯 아들 리호와 같이 가게 일을 도와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라벨르를 단순한 프렌치 레스토랑이 아니라 새로운 미식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이 끝난 직후 라벨르의 전화벨이 끊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문의, 방문 예약, 심지어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연락까지 끝이 없었죠. 직원들은 쉴 틈 없이 예약을 받았고 한동안 텅 비어있던 레스토랑의 테이블은 어느새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님들 중에는 평소 프렌치 요리를 찾지 않던 먹방 마니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식욕으로 새로운 요리를 탐험했고 한 손님은 한자리에서 보쌈 요리 10그릇을 비워버리는 진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 프렌치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주로 전통적인 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에는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의 리뷰창에 한 손님이 남긴 글이 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7살 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말라서 항상 걱정이었어요. 입맛이 까다로워서 어떤 음식도 잘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보쌈 요리를 먹은 날 아이가 처음으로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곳을 찾고 싶어 해요. 그 리뷰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요. 며칠 후 리뷰를 남긴 가족이 직접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식사를 한 뒤로 눈에 띄게 건강해졌어요. 살도 오르고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레스토랑을 가족들에게 추천하며 직접 방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요리 철학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트렌디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보다 진정한 변화를 주는 요리를 해야 한다는 걸요. 이제 라벨르는 단순한 프렌치 레스토랑이 아니라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혁신적인 미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요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자 주방 직원들도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의 변화는 곧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라벨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힘들어했던 직원들은 월급이 인상되었고 고객들은 줄을 서서 예약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미슐랭 스타 셰프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요리를 만드는 셰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걸요. 한국에서 얻은 철학이 요리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식당에서 마주했던 따뜻한 미소와 그리고 한 상 가득 정성 담긴 음식이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한 성공담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발자취를 쓸 수 있게 도와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